KF-21 극비리 미사일 비행 결과 대성공. KF-21 마하 9.6 내부 무장 첫 공개. 초당 25피트 신기술 미국 손들었다. KF-21에 장착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의 속도가 붙게 됐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하게 됐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의 성능 개량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1조 원 이상 늘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방추위를 열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II 체계 개발 기본 계획, F-15K 성능 개량 기종 결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II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은 KF-21에 장착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총 6,615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2월 방사위에서는 5,91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최종 승인 시점에는 7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으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적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F-21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현재 독일제 아이리스-T를 탑재할 수 있다.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면 독일의 수출 허가가 필요 없어져 향후 KF-21과 패키지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2005년부터 배치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성능 개량 사업은 F-15K 전투기의 임무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핵심 항공전자 장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로 약 4조 5,600억 원이 책정됐다. 현재 59대 운용 중인 F-15K 1대당 성능 개량 단가는 770억 원 이상이 된다. 지난 2022년 12월 제148회 방추위에서 F-15K 성능 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의결할 당시 총 사업비가 3조 4,6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조 원 넘게 늘어났다. 방사청은 이러한 비용 증가에 대해 항공기 제조 분야의 전 세계적인 자재비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군수산업 제조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공급망 재편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행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 이상 배열 AESA 레이더로 바꿔 정보 처리 속도를 1000배 높이고 임무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반자동인 전자전 장비도 자동으로 바꾼다. 방사청은 F-15K 특유의 장거리 임무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표적 식별, 타격 능력, 생존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원 1급 KSSE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안도 의결됐다. 도산 한창 5급 KSS-3 사업에서 확보한 국내 기술을 토대로 손원 1급의 전투체계, 예인성 배열 소나, 기르회피 소나, 부유식 안테나 등 장비 4종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6년까지 8,076억 원이 투입된다. 잠수함 구조함 ASR 배치 이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ASR 청해진함을 대체할 함정을 국내 연구개발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전력화된 강화도함 ASRE 위 후속함이기도 하다. 이날 의결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및 건조계획안에 따라 새로 건조할 함정에는 전자광학 장비와 구조작전 체계를 탑재, 탐색 구조작전 지휘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 사업비 6,364억 원이 투입된다. 2. 배 무인기 잡는 천병, 실전 배치 레이저 대공무기 청광 위력은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독. 지난 7월 30일 오후 3시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가로 세로 약 50cm 크기 무인기, 드론가 하늘로 떠올랐다. 볼 수 있는 DJI-4의 팬텀 4 기종으로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이뤄졌다. 이 드론은 불규칙하게 비행하고 있었다.
준비되셨죠? 라는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관계자의 말이 끝나는 곧바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 드론을 향해 레이저를 쐈다. 레이저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충남 태안에 위치한 에드 안흥시험장에서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펼친 레이저 대공무기 시연회다. 1초나 지났을까? 실제 레이저를 쏜 건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날아가던 드론은 불이 붙어 아래로 떨어졌고 아래 건물의 지붕 위에서 추락하며 퍽 소리가 들렸다. 시연이 끝난 후에 관계자들의 설명으로 레이저 대공무기는 드론과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드론의 재질이나 거리 등에 따라 무력화에 필요한 레이저 조사 시간이 달라지지만 대략 10초 안팎이면 어지간한 목표 드론은 완료하게 격추할 수 있다고 한다. 이날 시연회에는 실전 배치를 앞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 투입됐다. 지난 1977년 개봉해 대성공을 거둔 영화 스타워즈 속에서 등장한 레이저 무기가 현실화된 것이다. 지난 10월 4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 첨단 신규 장비 전력화 행사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 청광이 일반인에게 첫 선을 보였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은 하늘 자와 레이저를 상징하는 빛, 자를 합성한 청광이라는 이름이 붙였다. 적 소형 무인기와 드론에 레이저를 쏴 무력화시킬 수 있다. 우리 군이 연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한다.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처럼 레이저 광선을 무기로 사용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외국에서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 중인 사례는 많지만 군에 실전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조사해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다. 레이저 발사장치, 표적 위치 확인 장치, 빔 집속기, 통합냉각 장치로 나뉜다. 시제품은 현재 3명이 운용한다. 각자 사격지휘반장, 발사통제원, 레이더 등 탐지장치와 연동하는 연동통제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회 발사 비용도 2,000원꼴로 가성비가 매우 좋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나 오물풍선을 격추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어 북한 도발에 대한 군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단계에서 이뤄진 시험평가에서 소형 무인기, 멀티콥터 대상 모두 격추에 성공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과시했다.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전부 맞춰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다. 현재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 청광은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 추적한 뒤 레이저로 표적에 섭씨 700도 이상 열을 가해 엔진 등을 태우는 방식이다. 블록 I의 출력은 20kW, 급으로 고도 2에서 3km로 날아가는 북한 소형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청광의 장점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한 발당 소요 비용도 2,000원에 불과해 조잡한 수준의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비용의 20mm 벌컨, 30mm 차륜형 대공포,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 없이도 효율적으로 격추할 수 있는 획기적 진전된 무기체계라는 것이다. 신궁이나 천궁의 한 발당 발사 비용은 수억 원에 이른다. 청광은 하드킬 방식의 레이저를 활용한다. 하드킬은 레이저라는 빛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꿔 표적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가한다. 반면 소프트킬은 빛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돼 물리적 파손 없이 기능 성능을 마비시키거나 저하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레이저 대공무기는 탄약을 쓰지 않아 낙탄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다. 인구가 밀집된 도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단적으로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왔을 때도 기술적으로 몇 가지 무기체계를 활용하면 격추가 가능했지만 민가 피해가 우려돼 실행할 수 없었다. 특히 탄약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어 전방 지역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점도 작전상 유리한 강점이다. 다만 악천후에선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레이저가 산란되거나 굴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이저는 결국 출력이 무기화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레이저 대공무기의 공격력 핵심은 출력이 되는 것이다. 출력을 높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표적의 범위가 증가하기에 그렇다. 현재는 드론을 요격하는 수준의 20에서 60kW급 출력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100kW급 출력을, 순항미사일은 300kW급 출력을, 전투기나 지상 표적 파괴를 위해서는 메가와트, MW 급 출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출력이 클수록 그 위력이 증대되는 셈이다. 방사청이 지상 고정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위 20kW급 출력을 2030년까지 출력을 30kW까지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항공기나 함정, 차량 등에 장착할 수 있도록 블록 2 개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2028년을 목표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3까지 개발해 레이저 출력을 100kW급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군 당국은 일단 수도 서울 상공을 방어하고 있는 빌딩 GOP부터 12월에 20kW, 급 지상 고정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을 실전 배치한다. 지난 2022년 서울 상공을 침범했던 소형 무인기와 최근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 등 심화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 방어 무기 체계의 조기 배치다. 이처럼 레이저 대공무기가 실전 배치가 이뤄진다면 레이저 무기는 전장의 풍경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레이저 대공무기가 고출력을 내려면 전체 시스템의 규모가 커져야 하는데 현재 기술력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